최종 의견 17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물을 바르고 있어서 얼굴 때리는 걸로 네, 박수 소리가 아니고 유튜브 얼굴 보시는 때리는 분 거예요. 보이시죠? 손이 안 가고 싶다. 네, 정현석 변호사님 뭐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피난다. 로션 바르고 면도해가지고 지금 전기 면도기에도 피가 난대요. 남자의 피부의 적 1위는 자외선, 2위는 면도라고 합니다. 적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말이 내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내 요즘 진짜 내 가장 큰 고민이 에너미예요. 에너미. 적이 너무 진짜로? 많아져서 빌런들이 많아요. 경쟁 강사? 뭐 자세한 얘기 못 하겠지만 정말 치졸하고, 원래 나는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기 신세 한탄 쓰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나 되게 싫어하는데, 물론 전 쓰지는 않는데 제가 제거해드릴까요? 요즘 빌런을 해주겠다고?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그저께는 눈물 났어요. 힘들어서. 울분이 터져서.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이 맞아 많아서. 임마. 이 자식이. 어쨌든. 그래서 정말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 해코지를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정현석 변호사에게 좀 위로의 선물 뭐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방송국으로 보내면 제가 알아서 받아가겠습니다. 후원금 낼 수 있잖아요. 네, 후원금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누구 나오세요?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 아, 선재가 하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갑자기?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새끼들이 할 때, 저는 남자들이 할 땐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시선이 안 가고 싶더라고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얘기했잖아 김 지금 변호사님? 짜증나는. 김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예쁜 시계를 하고 오셨네. 이거요? G샥이네 G샥. 이거 나 옛날에 10년 전에 옛날이구나. 그게 10년 전에 신혼여행 갈 때 공항에서 산 거예요. 오래 쓰고 있다. 오늘 뭔가 젊어 패션이. 나이키의 G샥이에요. 오늘 우리 아. 자리 배치가 네. 약간 옛날 드라마 보면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네. 카메라 쪽에 아무도 안 앉아서 먹는. 요즘 드라마는 카메라 쪽에 앉아서 보더라고. 그치, 맞아. 근데 보니까 막 나는 막 옆모습 나오고 다리겠어. 선재 막 뒷모습, 선욱이 뒷모습 나오고 이래서 요게 좋은 것 TV가 같아요. 있고 TV 보는 구도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리고 이 박상민. 정도면요,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할래요. 야, 안 해도 되죠. 야. 저도 안 하네요. 네.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업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화난 일이 많으면 저 젖은 이렇게 상태로. 풀어버리는 스타일. 에너지가 좋습니다. 생기는 네. 누가 뭐 공격해요? 정말 사람 누구예요? 청부 알아보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변호사가 청부를 알아봐?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담이고, 농담이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열받고 있는데 네. 갑자기 무슨 영상인가 무슨 유튜브인가 거기 뭐가 뜨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청부해가지고 한 그거 무슨 방송인 것 같던데 아킬레스건을 뭐 이렇게 해준다. 뭐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이런 얘기 너무 무서운데 다 잡아가야지. 사람 이렇게 정말 최악의 범죄가 사람 죽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데 저희는 그 중간에 좀 다리만 놔드립니다. 막 이런 거 인터뷰한 거 있더라고요. 그 안에 진짜일까? 나왔어요? 그거 방송 같던데요? 주작 아닐까요? 주장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지상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니네 아니야? 걸 수도 있어. 진짜? 나못 봤어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나 지금 저희 훈훈한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왜 처음부터 갑자기 사람 청부야? 죽이는 얘기를 해요? 증오와 지금 분노가 가득 찼다가 오히려 그걸 보니까 좀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 여기 썸 타는 분 있잖아요. 자, 우리 박진형 인턴이 오늘 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를 하고 왔는데, 왔어. 새롭게. 뭐 본인 프로필을 좀 소개할까요? 한 3년 만에 처음이야. 다른 건 듣고 키는 몇 센치인가요? 178이고. 크다. 크구나. 연애하는구나. 난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180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연애하는군요. 부럽다. 연애 아닙니다. 아니래요. 연애 아닌 걸로.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알아? 막 머리 한 번만 보고 알아. 그냥 아만추인 걸로 같아요. 아만추가 뭔데? 아무나 만남 추구. 자만추. 나 어제 그래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제 주시은 아나운서한테 네. 자만추. 야, 나도 자만추 안다. 우리 여기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했는데. 까먹고 또 왜 이상한 데 가서 배우고 있어. 했나? 나 그런데 잊어버리고 모르는 줄 알고 배웠어 이게 다시. 이런 애들이 있어. 이 김선 뭐지? 남매들 이것들 기억력 안 좋아가지고. 그렇네.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 안 했던 게 입만추랑 아만추를 얘기 안 했지. 입만추도 배웠어요. 입만추는 뭐지? 인위적인 만남 추구. 뭐 소개팅이나 선 이런 건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박진영 인턴은
아만추.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은 아, 없고 계속 아무나 여자들을 만남 만나고 추구? 다니는 걸로 좋겠다. 정리하시죠. 정 변호사님은 세 개 중에 뭐예요? 저는 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노만추. 로만추 뭐예요? 노. 노만추. 만남 추구 노. 아 노만추. 아만추는 나도 이제 아내만 노인들과의 만남 추구인 줄 알았어요. 아만추는 이제 아내만 만남 추구 이렇게. 아, 오 멋있다. 너왜 이렇게 로맨틱하냐? 센스가 넘치네. 더 세게 곧 때렸어야 있으면 되는 10주년이라서. 근데 아까 너무 들어오기 멋있다. 전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뭐 이런 글이었어요. 네.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응. 그 숫자가 쫙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1단계 떡볶이를 사준다. 2단계 재밌다. 천천히 해봐. 1단계가 떡볶이라고. 떡볶이를 사준다. 2단계 가벼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뭐 하는지 카톡한다. 3단계 떡볶이를 사준다. 4단계 1단계가 떡볶이. 계속 중간에 떡볶이를 사주는 거야. 아, 떡볶이는 그래서- 어디에나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네. 핑계를 대면서 계속 먹을 거를 사주면 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뒤에는 뭐 아. 순대를 사준다. 그 다음에는 간을 많이 챙겨준다. 아니, 순대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네. 보살감투나. 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떡볶이를 사준다. 계속 10단계는? 떡볶이를 사준다겠죠.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 밥 먹을 일을 만든다. 이게 그게 남자 여자 좋아할 때. 네, 뭐 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꾸 뭐 먹자고 하면?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너 좋아하니까 만나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제 생각은 좀 계속 다른 게 멀쩡하는 그냥 좀 거지. 허기가 잘 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개씩 그러니까 또 떡볶이 사든다고 했을 때 착각하지 마시고 너무 또. 떡볶이 사준다는 남자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떡볶이 사준다는 현재는 사주세요. 떡볶이 제가요? 떡볶이 해준다는 남자가 나올 것 같아요. 떡볶이를 해줘? 직접 요리해서. 너 원하는 게 궁떡이야, 빨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 떡볶이, 빨간 진짜 떡볶이. 너무 좋겠다. 음. 어. 어쩌라고? 이 얘기 이렇게 어쩌라고. 끝난 건가요? 말이 얘기가 제가 툭툭 끊기네요. 셰프랑 썸 타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식 셰프랑. 누가 뭐 먹자고 하면 얘기해줘요. 네. 우리가 아, 한가름 해드릴게요. 아재들한테 썸인지 같이 아닌지 먹으러 물어봐야겠다. 아, 같이 먹으러 간다고? 아니 농담이에요. 썸남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거길 왜 껴 진짜. 아재 셋을 데리고. 아니, 다른 테이블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 오빠들이나 다름없어 이러면서 어떤지 좀 봐야겠어. 남자는 술을 좀 먹을 줄 알아야지. 라떼는 이러면서.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유를 많이 넣어서 만들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약간 꼰대 같아. 곤대. 곤대? 재밌겠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네. 자연스러웠다. 네, 자연스럽게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보석금은 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 수입으로 되는 건가요? 일종의 전세 보증금 같은 신체 보증금으로 다시 그대로 읽는 겁니다. 다시 빵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죄인에게 돌려주는지 아. 궁금합니다. 여기 감옥이라고 돼 있는데 선재가 빵으로 아니에요. 바꿔줬네. 그리고 안 하면 보석은 네. 종료일이 정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밖에서 조용히 지내면 무기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빵 되게 표현 좋았어요, 선재 네. 아나운서. 빵. 네. 빵으로 근데 돌아가면 표정이 약간 선빵 날린 표정이네. 빵으로 돌아가면 돌려주나요? 아 빵으로 돌아가면은 아니 첫 번째 질문이 네. 보석금 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나요? 계약 기간 보증금 헷갈린 거 아니야? 보석은 계약 수감 기간 아니에요? 수감 기간. 보석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석은 그냥 뭐 얼마 전에 뭐 보석 받고 나오신 분 몇 분 있잖아요. 좀 최근에 예. 좀 있었죠. 네. 있죠. 예. 뭐 저기 그분과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네. 카카랑 정말 카카랑 김경수 박하? 카카도 보석 받고 나와. 바카 말고 카카. 아, 카카, 박하라는 MB. 줄 알았어. 그쵸. MB 보석 받고 나왔잖아요. 보석 받고 예. 나왔고. 보석 같은 분들이죠. 김경수 지사도 나도 보석으로 나왔고. 나오고. 예. 네. 그러니까 블링블링. 그렇죠. 최근에 보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하셨나 네. 봐요, 청취자분이. 그러니까 돌려주는지 일단 안 그렇죠. 주는지. 보석은 일종의 그냥 전세 보증금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돌려주는 거죠.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원에서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네. 보석이 허가가 돼서 일단 나왔죠 사람이. 근데 그렇죠. 이제 어차피 그게 종료가 되면 네, 보석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얼마 정도는 판사가 뭐 과자를 사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글쎄요, 뭐 어떤 마이쮸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근데 돌려주면 왜 재판 보석금을 비용. 내나요? 네. 보증금이죠. 왜냐면 도망갈까. 도망갈까봐 약간 예치해 놓은 개념으로. 도망가면은 판사가 몰취하죠. 판사가 이거 그러니까 보석 얼마 내잖아요. 네. 보석을 이제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보험 보석으로 낼 수도 있나요? 판사가 보석으로 보석을 보석으로 낼 수도 있나? 그만해 임마. 아니, X를 딱 지정을 하니까. X를 판사님 제가 다른 건 지정하잖아요. 없고 주얼리가 좀 있습니다. 우와 보석으로 멋진데 어쨌든 라임을 맞춰서. 아 그렇네 어쨌든 그러니까 내면은 근데 만약에 도망갔어 뭐 국외로 도망갔다거나 선제- 아니면은
조건을 위반했어. 뭐 집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어디 뭐 서울랜드 놀러 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몰취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렇죠. 전부 혹은 일부를 몰취하거든요. 거의 전부 몰취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음. 그리고 보증보험 증권을 낼 수도 있어요. 막 어. 나 현금이 전혀 없고 집에 보석도 없고 뭐 그러면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권을 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내주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도망가면은 법원에서 보증보험 증권 회사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씩 1억. 내는데요? 근데 이게 사안마다 다르긴 좀 다른 하죠. 것 같아요. 음. 근데 보석금은 어떻게 정해져요? 저는 그 궁금했던 게 네. MB 경우에는 10억이었던 걸로 그쵸. 기억하고 김경수 지사는 2억이었던 그쵸. 거죠. 네. 그 사람의 경제적 자력에 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니 범죄 범죄 중대성도 횟수, 범죄 뭐 중대성도 뭐- 있고. 네. 나이도 그런 거다 고려해서 있나요? 네. 예. 재산범죄면 또 피해액을 피해 고려하겠죠. 고려해가지고 네. 예. 그러면은 1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거네요. MB는 그때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으로 했었죠. 처리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내고는 이제 도망 안 가겠다. 이걸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이 네. 어쨌든 아, 현재 네. 그리고 보석은 종료일 정하고 나오는지 밖에서 조용히 지내면 무기한 자유의 아. 몸이 되는지. 요건 이제 보석 가령 MB 각하를 이제 예로 네. 들면은 그분이 지금 2심이잖아요. 1심에서 네. 실형 받고 2심에서 지금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보석이 보석이 나왔죠. 나오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다시 보석이 취소되고 네. 조용히 가겠죠. 다시 깜빵으로. 네, 깜빵으로 가고 나와 이제 있을 이유가 보석금을 냈으면은 보석금 돌려받겠죠. 네. 돌려냈는데 근데 보증보험 증권을 처리했으니까 뭐 돌려받을 돈 따로 그러면 없겠죠? 만약에 상고심 확정될 때까지는 밖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항소심에서 징역이 나오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실형 법정 구속 시켜버리니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실형을 언도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1심 전에 이미 구속이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2심에서 만약에 그쵸, 맞아, 실형 맞아. 받으면은 집행유예 받지 않는 한 네. 실형 받으면 그냥 바로 또 감옥으로 가야죠. 네.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보고 맞아. 싶어하는 친구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꿈에서 깜빵 들어가는 꿈 꿨는데. 아 그래요? 무슨 그래요? 꿈이에요? 네? 아니, 예지몽 아니에요? 뭐야? 예지몽. 왜 그래? 태몽 아니에요, 태몽? 아니, 야, 태몽이 더 나빠. 태몽이 감옥이고.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감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욕구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구? 그 체험 삼아. 예, 체험 슬기로운 삼아. 깜빵 생활 보고. 그런 다큐 있던데 해외에. 아니, 뭐, 네. 법조 나갈 때 네. 1년에 한 번씩 오픈 행사 하거든요, 기자단에. 네. 근데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추첨해서 몇 명만 뭐 이 구치소에 데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1박 2일 체험 기사 쓰잖아요, 보통 신문기자들이. 네. 그때 내가 떨어져서 그런지 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치소가 아니라 네. 그냥 무슨 동물원 우리 같은 데 갇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감옥은 아니고. 감옥은 아니고. 감옥인 것 같은데 야외 오픈된. 근데 네. 꿈은 보통 심리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꾼 심리 생각해 보면은 먹이를 좀 줬으면 하는 심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본인에게 지식인에 던져주면- 물어보면은 대답해줘요. 거의 그쵸. 감옥 가는 꿈 이런 거. 어, 검색해볼게요. 감옥이 아니라 꿈인데. 있다. 감옥 가는 꿈이 있어요. 우리에 갇히는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감옥 가는 꿈. 절대신이 대답해 주셨는데. 절대 신이야. 뭐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신이야? 잠시 너무 긴데?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어. 되게 맞아, 걱정하고 긴장했어.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감옥 가는 꿈은 나쁜 꿈은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것이 심신이 답답하고 구속감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한대요. 아. 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답답한 심리가 상황? 반영된 게 맞네. 네. 발리 갔다 왔는데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구나. 사람을 죽인 꿈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건 딱 살인기계라서. 꾸자마자 감옥에 있었어요. 살인기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꿈에서. 근데 감옥이 이게 우리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야. 근데 내 꿈은 뭐 개꿈인데 뭐. 네. 아, 이거 웃기다. 와이프가 제가 감옥에 가는 꿈을 꿨대요. 이건 뭐지? 저기요. 지금 청취자 사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선재 오늘 좀 오후에 만나니까 나서 빠지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석으로 내고 그건 거 같은 것도 선재 원래 안 하는 짓인데 네. 너 앞으로 오전과 오후의 차이가 있네요. 네. 아재 개그 비난권 상실이야. 알겠어. 그렇지? 네, 네. 다음 사연
아래 사진은 성자돈이구나 이분도. 자, 너희 기수끼리 다 지금 그러니까 있어. 일단 익명으로. 예. 익명으로. 아래 사진은 저희 동네 마을 버스에 붙어 있는 안내 문구인데요. 버스가 정차하기 전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승객의 책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승객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하차하기 전에 안 일어나면 잘 기다려주지도 않으면서 맞아. 귀엽다 이분.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와.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주의사항. 이분이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잖아요. 주의. 근데 깨알 귀여우신 게 B612로 찍으셨어. 이 사진. 사진을 그러네. 아니 이게 네, 봤거든요. 안내 문구가 뭐 예쁘게 나오려고 네. 하는 건가? 아니, 읽어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그치. 아. 네. 역시 똑똑한 기자네. 읽어드릴게요. 주의. 운행 중 꼭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스마트폰, 신문, 책 등을 보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승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김선욱 변호사 반갑지만 답은 제가 할게요. 이게 목욕탕에서 분수물 책임 안 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공지를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합의가 성립하려면은 그냥 알려줬다고 해서 만약에 물건 같은 거 택배로 보내고 판매자가 네. 이거 안 산다고 말 안 하면 산 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구는 이런 문구까지 썼다면 승객이 좀 더 주의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고려하는 요소는 될 수 있는데 대단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스마트폰 신문을 보다 자빠지면 승객 과실이 있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정상적인 운행에서의 정차와 승차 과정인데 승객이 지 혼자 이상하게 하다가 하면서 몸개그하면서 자빠지면 거의 버스 회사가 책임을 실제로 안 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기사가 과실이 좀 있어서 급정거를 했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승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주의했다면은 원래 이런 문구가 없어도 과실상계라 그래서 피해액이 만약 500이다 그러면은 300만 받을 수 있다든지 20%.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문구는 실제로 법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선언적인 의미. 네, 그렇죠. 좀 주의하세요. declare 약간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여기 주위에서 궁금했던 게 넘어졌을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민형사상. 민형사상 넘어지는 책임이니까.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눈 버려. 거기서 나는 내 생각으로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원래 그때 버스 기사에 운전 과실. 네, 근데 업무를 또 그게 하다가. 보험이 들어 있으면 네. 중과실 아니면 원래 또 형사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될 수 있죠. 의미로. 네. 원래는 교통사고가 전부 다 형사 범죄예요. 과실치상, 과실치사니까. 네. 근데 그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1 지금 몇 대 중과실이지? 아주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10대 아닌가요? 10대. 11대 되지 않았나? 12대 들었어요. 어쨌든 그거 아니면은 형사 책임을 다 면제해 주는 거죠. 근데 보험 안 들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죠, 종합보험. 사고 경위를 좀 보고 케이스별로 따지는 거죠. 네, 과실 네. 비율이라든지. 그래야죠. 예. 그리고 메일 주소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좀 주소는 집착하려고요. 그래.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 sbs.co.kr입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사이트가 생물 무슨 리보솜 이런 거 있잖아요. 세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랩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좀 좋아하게끔 랩 생물 실제 외우는 공부 거를 내용으로 랩을 만들어서 그게 조금 뜨는 것 같아요. 근데 따라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유전자는 뭐지, 유전자의 뒷모습은 어쩌고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저 파이널 골뱅이로 노래를 하나 진짜 아카펠라라도 좀 합니다. 파이널 골뱅이로 파이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메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를 드리면 저희가 수요일 날 녹음을 하기로 바꿨어요. 보통 누가 물어봤나요? 이제 TMI 아니에요? 청취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 중에 내일 녹음하시죠?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너무 급해서 이거 먼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수요일 날 막 늦은 밤에 오는 메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음을 하니까 화요일 밤에 보내요. 저녁까지 네. 보내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좋은 지적이야. 제가 웬만하면 이제 보내신 순서대로 오는데 진짜 급하다고 써주시면 땡기거든요. 그쵸. 다 급하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급하다고 급하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버스에서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아니 이제 좀 이러고. 급한 사정들 있잖아요. 뭔가 네. 일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그쵸. 조언을 듣고 싶거나 지난번에 네. 제가 그 성범죄 관련해서는 메일 추가적으로 온 추가적으로 건 오진 없어요. 않았어요. 잘 해결하고 계신 걸로 믿겠습니다. 네, 문제 생기면 후속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화재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짧게 할 거예요. 막 이론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요. 뭐 이건 네. 이 조씨, 예. 읽어드릴게요. 조 씨는 2015년 33회에 걸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2년 뒤에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5년 10월에 마약을 1회 판매하고 1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이 뒤늦게 드러나서 2017년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는 사후적 경합범, 그러니까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에서 일부만 먼저 기소가 돼서 형이 확정됐을 때 확정된 범죄와 확정된 범죄와 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 사이의 경합 관계인데요. 이 조 씨에 대해서 형을 얼마만큼 감경해 줄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때는 55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이 가능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되게 약하게 해줬죠. 1년 6개월에서 징역 6개월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조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아까 좀 버벅대긴 했는데 버벅대기 직전에 내가 속으로 한 생각이 되게 잘 읽는다. 그러니까 뭐 발음 그런 걸 떠나서 이 기사가 되게 뒤죽박죽인데 딱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선재가 네. 기가 막히게 잘 읽는다. 저는 어려운 말 안 해요. 네. 이게 너무 잘 읽어서 저는- 버벅댄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아나운서니까요. 그렇구나. 가끔 우리가 아나운서, 기자, 변호사라는 것에 놀라잖아, 서로. 네. 좀 너무. 저는 아나운서입니다. 직업 다 서로 바꿉시다. 네, 제가 쉽게 오늘부터 얘기합니다. 아나운서를. 아우, 네, 진짜. 얼굴 없는 아나운서. 얼굴 없어. 네. 그래서 정말 잘 읽어주셨는데, 뭐 이게 좀 법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데, 뭐 사후적 경합범이란 말도 어렵죠. 그냥 짧게 설명하면, 마약을 33번을 팔았어요. 네. 근데 그게 나쁜 놈이네. 뭐 1심이든 2심이든 끝난 거야. 징역 4년 실형으로. 근데 한 번 판 거랑 한 번 팔려다가 실패한 그 두 번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음흠. 사실은 지난번 판결 받을 때 다 그냥 모아져서 네. 한꺼번에 형이 나왔으면 뭐 예상컨대 네. 4년에서 네. 사실 33에다가 2가 추가되면 비슷하게 봤을 그냥 것 4년 같은데.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4년이지. 그냥 4년 나와가는 거예요. 그냥 4년이야. 근데 이게 뒤늦게 밝혀지면 감옥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너 잠깐 다시 와봐. 예. 너 또 추가 있었네? 범행이 있었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이 이거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해졌는데 그 당시에 고려가 안 됐던 게 뒤늦게 발각됐을 때 재판을 처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사건이었던 게 만약에 뭐 살인죄인데 무슨 뭐 강간죄가 밝혀졌다. 이러면은 뭐 그건 좀 덜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엄청 중대한 범행을 또 저지른 추가적인 거니까. 거니까 예. 물론 이제 살인 강간도 예. 한꺼번에 처벌받으면 더 유리해요 원래. 아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33회냐 그러니까 35회인데 이 사람은 지금 4년에다가 좀안 1년 됐어. 6개월이 추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받겠지 사실. 예. 그래서 2심이 그래 정말 그렇겠다. 뭐 이것도 좀 불리하지만 6개월 정도로 해주겠다. 6개월 더 살아라.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불리한 거죠. 네. 근데 대법원이 다시 아까 파기했다고 선재가 네. 얘기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1심을 지지한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년 6개월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애초에 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4년이 된 거예요? 처음에? 뭐 감경 요소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과가 33회를 팔았는데? 전과가 그 전에 뭐 없었다든지 초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범이고 뭐 팔았는데 뭐 이게 뭐 나중에 사후적인 조치가 있었다든지 뭐 자기가 뭐 자수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판매한 사람들 그 구매자들 리스트 명단. 마약 범죄가 원래 줄줄이 그렇거든요. 만약 여기 네. 허용돼요. 네, 마약 범죄에서는 좀 약간 감경을 그거 해줘야 대놓고 돼요. 허용돼. 왜냐하면은 최대한 잡는 게 빨리. 그럼 33번은 이만큼이면 되게 많이 얘기를 했나 보다. 명단을. 그렇죠. 이제 줄줄이 알사탕도 나오겠죠. 뭐 거기서 뭐 이제 되게, 박모 씨도 나오고 뭐 거의 이 정도면 수사관이죠 이분이. 거의 뭐 다 잡아낸 건데. 근데 문제는 와 이게 밝혀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좀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사실 35번이야. 네. 근데 33번까지만 들켰어. 2번은 수사관이 모르고 있어. 저 근데 수학이 이걸- 나왔겠다. 근데 안 밝혀질 것 같으면 네.
사실 우리가 뭐 범죄는 나쁘지만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할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괘씸하긴 하지만. 뭐 자백하면 감경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도 35번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약했을 거 아니야. 뭐 2번이 빠졌나 뭐 이런 거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억울하게 된 거죠. 근데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 거고 시스템이 뭐 그거를 한꺼번에 한 거랑 다 똑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범죄가 발각이 됐는데 아무런 처벌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입법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근데 요 뒤에도 나와 있는데 형을 면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는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하도심에서 없다는 거죠.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법적인 얘기를 좀 견해가 해드리자면 달랐던, 예. 우리 형법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감경 조항이 55조 1항에 있는데 유기징역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짜리 형을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징역은 아까 선재가 말한 그 법정 규정된 게 아니라 판사가 보고 얘는 뭐 얼마가 적당한데 감경 사유가 우리가 10년이지만 얘는 10년이 적당한데 감경 사유가 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5년이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얘는 너무 억울하니까 2분의 1보다 더 감경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 요번에 완전히 정리가 된 거죠. 아니 뭐 더 감액해줄 근거가 없다 규정이. 그래서 들킬 것 같으면 빨리 불어서 한꺼번에 말해야지. 하는 게 낫고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뒤늦게 밝혀진 건데 이미 내가 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받아서 기소가 돼서 재판 넘어갔는데 또 수사 중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빨리빨리 서둘러주면 네. 다른 법원에 그게 기소가 돼도 병합을 신청해요. 그럼 판사가 그걸 병합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면 기왕이면은 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업 관련된 사기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모아서 한 번에 처벌받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형사 사건을 할 때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판사한테.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병합해 주세요. 어차피 드러난 거고. 근데 그게 재수가 없으면 병합이 안 돼요. 병합 안 되면 더 불리해지는 거죠. 무조건 더 불리하다고 봐야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도 법원 막 재판 보다 보면 병합해달라는 요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다른 재판부 있는 것도 그래서 병합하면 가져오고 가져와서 거잖아요. 한 번에 하면 되지. 그렇죠. 더 그러니까 2년 6개월 2년 합하면 4년 6개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치.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범죄가 A랑 B인데 네. A는 우리가 볼 때 2년 정도 매기면 되고 네. B는 뭐 1년 정도 매기면 네. 되는데 3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판결로 나오면 2년 6개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3년보다 더 낮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따로 나오면 2년 나오고 1년 나오는 거고 다만 이 더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1년을 감경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1년이 아니라 5년짜리면 감경을 뭐 많이 못 하니까 그렇죠. 훨씬 불리하죠. 이 마약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 그냥 35개 다 털었으면 네. 거의 4년 나왔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 목록에서 똑같이.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뭐 그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모르는 기자회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번에 좀 뭐 두 번 숨기는 것 정도야. 그 당시에 알고 숨길 수도 있죠. 마약이 너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가 음성이었잖아요. 네. 우리 박모 아이돌 아니 이게 10대 팬들이 많아서 얘들이 음성의 뜻을 마약 음성 반응을 몰라서 음성을 검색하나 그랬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팬들이 두터워서 야 우리 음성 검색하자. 그래서 이제 박유천 아니 이게 실익이 뭐죠? 없잖아. 유리하다는 거 빨리 이제 여론에 퍼지는 거죠. 아, 음성 여론전. 나왔다. 아. 박유천 음성이래. 막 이런 아.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었죠. 네네. 근데 뭐 어젠가? 눈썹도 뽑고 가지 않았나? 그 아저씨? 뭐 제모를 좀 했다는데 부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제모하고 아니, 염색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다리털에서 나왔다고. 다리털에서 나왔죠.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다리털이라고. 그게 했었고. 자기 다리털이 아니고 방에 떨어진 다리털 아니에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박 씨의 다리털이라고.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 박유천 쪽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우리 집에 온 다른 뽕쟁이가 한 거다. 아 뽕쟁이래. 아 저기 필로폰 복용한 분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난 그런 당연히 쟁점이 본인 있어요. 다리털에서 뽑은 뽑은 걸로 거 했다고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미 영장을 통해서 형사적인 범죄는 변론으로 하고 아웃이죠 완전. 이미 자기 기자회견 아, 해결하는데 자기 방에서 발견했어. 난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왜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했을까? 했는데 근데 뭐 이것도 추측이고 진짜 억울한 게 있나? 예. 뇌피셜인데 뇌피셜? 뇌피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간단히 제모하고 이렇게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라는 이 주변의 얘기를 듣고 어디서 들었나 어차피 그런 걸? 연예인이면 다 이목이 집중되니까 빨리 여론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도 아니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겠죠. 어쨌든 그 머리카락만 생각했지 다리카락을 생각을 못한 게 좀 다리카락. 문제인 거죠. 아 근데 뭐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럼 말하지 마. 누구요? 뭐야 누구야? 아니, 아니. 사람 이름이요? 아니 마약. 저희 최근에 뭐 비디오 모그에서 마약 관련된 아이템을 한 걸 보니까 마약 수사관님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 제모, 염색 뭐 다 소용없다고. 아무 소용 없다. 무조건 하더라고요. 걸린다. 네. 마약은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뭐 피부 조직에서도 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털이 제모를 다 하더라도. 네. 진짜? 모근에 남아있고. 그래서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너 끝에 말 안 남아 해요? 있는 거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잖아요. 끝이라 하면 바깥쪽 끝? 그쪽이 더 오래된 털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 남아 있어서 제모나 그러니까 염색을 하면 안 남아 있는 게 이 부위 하잖아요. 뿌리 하지 않잖아. 염색이라는 거를. 그렇죠. 모근에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요 들어봤는데. 끝에 남아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모근에 남아 있는 거고 끝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하면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뭐 기간을 정할 수 있죠. 대충 연대기야? 수정할 네네.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다리털이나 이런 털에는 다 모근에 성분이 남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뭐 직접 해보기 전에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마약 안 해봐서 네. 네. 아실라나? 아니, 모릅니다. 네. 예. 감기약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집중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스피디하네요. 딴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넘어가네. 25분 하고 4시에 집에 가면 되겠다. 네. 죄송해요, 제 계획 얘기. TMI. 네. 자, 이번 주 집중 탐구는 카톡 이야기예요. 예. 주제를 정하고 그 프레임을 짠 건 전데요. 또 세부 내용을 김선욱 변호사가 해줘서 오늘 합작품입니다. 별로 추가한 게 없어. 야, 합작을 했는데 별로 내용이 얘기가 죄송합니다. 다르잖아. 어쨌든 너무 많아서 추가를 많이 힘들어. 했어야지. 예, 예. 근데 카톡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 너무 제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카톡이. 지난주에 취재할 청취자 사연도 때도 왔잖아요. 쓰지 네? 않아요? 맞아. 청취자 사연도 왔었죠. 청취자 사연은 그러니까 이 청취자 사연에서 카톡방 질문이 좀 와서 저희가 집중 탐구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정준영을 비롯한 카톡방 이슈도 있었고 네. 너무 저만 해도 단톡방이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0개요? 네, 단톡방만 한 40개 우와. 정도. 이렇게 내가 더 그렇죠. 많아. 그러니까 더 많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일단 뭐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면 이 강제 초대 너무 싫잖아요. 나 상관없는데 초대해가지고 나오면 계속 되잖아요. 나오긴 좀 뭐한 그런 곳 언제나. 있잖아요. 나오는 게 뭐야. 나오면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있지. 과연 며느리가 시대 카톡방에 들어 강제 초대됐어요. 아니 그건 과연 그나마 여기서 또 며느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그치. 근데 이제 거의 그거보다 그럼 심각한 이러면 안 고민하는 돼요? 거죠. 친분도 없는. 나간 다음에 초기화했어요. 그래 다시 초대. 며느리 핸드폰 자주 갖고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난 그런 게 제일 열 번 싫어요. 그 아재들 있는데 가면은 좋은 글귀 올리고 우리 좋은 가족 그림 카톡방. 올리고. GIF 그림 우리 올리고.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아 정말요? 엄마, 아빠, 부모는 참아야죠 그래도. 동생 우리가. 저 이렇게 그건 뭐.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집이 아기는 아직 없고 조카가 있으면은 보통은 그렇게 조카 사진 공유 용도로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 사진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스님의 말 이러면서 뭔지 알죠? 1번부터 20번까지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내서 네. 그렇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하지만 굳이 카톡방에서는 보고 싶지 하고 않은 살이 안 그런, 되는 네. 경우도 많은 게 네. 매년 3월 말만 되면 네. 이제 교통제도가 범칙금이 바뀝니다. 아, 이거 있잖아. 맞아. 또 맨날 속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리고 맞아. 되게 길어서 하이패스 단속. 자세히 그거 읽어보면은 가지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내용이야. 말고. 충효를 강조한. 그러면 자, 내 궁금한 건 선재는 뭐라고 답을 해? 흐흐. 정말 가장 영혼 없고 크크는 약간 비웃는 것 같아서 네. 하는 그런 게 흐흐구나. 흐흐 혹은 이모티콘 짝짝짝. 그러지 말고 히읗히읗 하지 말고 진짜 흐흐라고 쓰는 건 어때? 그 카톡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여기 제가 여기- 이슈를 되게 많이 뽑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 주제는 오늘 여러 개인 거죠. 근데 카톡과 관련된 거 한번 다 얘기 한번. 카톡과 관련된 거. 첫 역시 번째 뭐 스피디하게 법적 가봅시다. 효력. 네. 카톡의 법적 효력. 제일 궁금한 게 계약서를 만나서 종이에 쓰고 날인을 해야 되는가?
변호사님 나 그리고 몰랐어요. 그지 이거. 예. 공증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증 받아야 계약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예. 그랬어요. 예. 이 세상 모든 계약서의 한 90% 이상은 공정한 말. 말로 해도 돼요. 음. 야 너 나한테 뭐 이렇게 할 거지? 야 녹음한다. 그래서 둘이 그래 하고 이제 음성만 들어가도 네. 합의에는 형식이 없어요 원래. 근데 서면을 하는 이유는 증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 입증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게다가 공증은 확실하게 입증되겠죠. 왜냐하면 네. 제3 공정한 기관이 그걸 보관하고 있고 이 사람들 둘 다 왔어요. 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면이나 이런 거는 위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증을 받게 되면 위조 의심은 없어지는 거니까. 보통 드라마에서 다 계약하면 공증 받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공증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도장 저는. 정도는 확실하긴 찍어야 하죠. 확실하긴 네. 하죠. 그래서 공증 근데 이제 공증도 공증하시는 변호사님들 좀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비용에 따라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억을 뭐 어떻게 하고 상속 재산이 뭐 50억인데 어떻게 나눈다. 이 상속재산 분할 약정서 같은 걸 공증하면 50억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증 비용을 받아서 뭐 몇백을 받으시더라고요. 와, 수수료 복비랑 많이 똑같네. 네,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오시면 제가 증거를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뭐 그냥 뭐 100만 원 안쪽으로 받는다든지 몇십만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뭐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카톡의 어떤 위조 가능성이나 이런 게 없다면 해킹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충분히 계약의 효력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곳이라서 이것도 뭐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불안해질 수는 있겠죠. 커녕 이제 카톡에 대화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는 거죠 한 다음에 PDF로 보내는 거예요. 네. 계약서 스캔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PDF 내용대로 계약이 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재판이 됐을 때 PDF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상대방은 아 내가 받은 PDF는 이 PDF가 아닌데 어. 라고 하면은 그리고 꼬이게 되는 거죠. 그 파일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요. 손상돼. 네. 다운로드 할 수 없죠. 네. 맞아. 다운로드 기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해야 되는.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선욱이 말 듣고 네. 텍스트로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파일로 보내지 마. 기- 텍스트는 남아있잖아.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그냥 다 긁어서 텍스트로 보내야지 그나마 안전. 저는 그래서 PDF로 보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PDF로 보내면 더 그러네.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PDF를 볼 오히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리고 PDF로 보내면 또 그런 문제, 뭐 그것도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지금 딱 선욱이 된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도장을 찍는 행위가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오케이 맞아 너랑 나는 이걸로 합의가 됐어. 확인을 하는 거지. 카톡에서는 그래 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이응. MOU 그냥 뭐 그냥 예비 계약. 네. 그래 그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도장 찍자. 네. 어떤 예비 아. 계약일 의미로 해석돼 버리면 성립 안 된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응은 맞잖아요. 솔직히. 나는 이응이 응애란 뜻이었다. 이렇게 뭐 이럴 수도 할게요. 있잖아. 이렇게 할게요. 이응. 와우 이런 뜻이다. 와우. 이응은 되죠. 너무 놀라서 계약서 그지 같아서 와우. 이응이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응은.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이응도 확인했다. 아 나 이 내용대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했음. 아, 도장은 따로 네. 찍자. 아직 성립 안 된 거다 의미도 있으니까. 그럼 그럴 박수 수도 치는 거 안 되겠네요. 그만해 임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수 짝짝짝. 그 이모티콘 보내려 그랬지. 아니면 뭐 오케이 이런 거. 재밌는데 어쨌든 맞아, 아니면 그거를 뭐 이런 순간에 귀여운 거 못 있잖아. 네오가 이렇게 눈망울 반짝이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건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하려면 이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 카카오톡으로 계약 성립한 걸로 합시다. 정도는 이게 있어야 될 있어야겠네. 거예요. 워딩이 네. 그게 있어야 아니면은 되겠어요. 명확하지. 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워딩을 유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모티콘만 보내면은 이응 보내고 그치. 막 박수 치고 이렇게만 보내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이거 막 어쩌 우는 거 보내고 막. 아, 얼굴 제가 얼마 전에 네. 제 동생이 네. 그 디자이너인데 네. 그 이쪽에 그 공장에다 보낼 거 아니에요. 네. 발주를 넣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랑 약간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 공장에 계시는 분이 제 동생한테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욕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걸 실제로 공개할 수 없나요? 만났는데 괜히 궁금한데. 시 땡땡. 그다음에 뒤에는 오. 여성을 오, 의미하는. 그래서 야, 씨. 정말 너무 화가 진짜 났대요. 화나네. 그러니까 집에 그냥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뒤늦게 당연히 이 사람들 걸 발주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황당한데. 근데 카톡이 왔대요. 뭐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근데 이렇게 싹싹 비는 이모티콘을 더 화가 나거든. 근데 그 비는 거 중에 왜 되게 비는 이모티콘을 약 올리게 비는 이모티콘도 있거든요. 그걸로 보낸 거야? 아니 그 뭐지? 귀 달린 애가 비는 거. 근데- 아 오리. 오리 있잖아요. 네. 비는 거. 죄송하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더 싫었다고. 아니 그런 거는 네. 그렇게 사과하면 안 되죠. 네. 전화해서 전화로 제대로 전화해. 해야지. 그쵸. 네. 야. 생각났어요, 갑자기 이모티콘 하니까. 아 근데 네. 카톡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익숙치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정서가. 특히 주의하실 사람들이. 게 두 가지인데 보증 계약은 한 4년 전인가 법이 개정돼서요. 반드시 서면에 그렇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한 아무런 계약 성립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낙선 계약으로 한다면 이제 이런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해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보증은 되게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증 쓰는 건 다 무효예요. 이메일로 보증 쓴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만나서 서명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의 정서는 보증 계약이 아니어도 서명 날인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라는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형식이 없다고는 했지만 네. 안전한 게 가장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특히 남자들이 뭐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허세 부리면서 네. 야씨 나 이거 한번 너 줄게. 네. 됐어 우리 나 자동차 이거 너 줄게. 뭐 이렇게 벤츠 술 저한테 먹다가 주시기로 했잖아요. 저 벤츠 안 타는데요. 자, 어쨌든. 아니, 그래서 자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안해요.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저 다른 사람이었나? 어쨌든. 벤틀리 타고 싶다. 어쨌든 예. 그 요렇게 나 당황했어. 야, 너 말하는데 들켜야 될 거야? 안 할게요. 어쨌든 예. 그래서 증여. 증여 같은 거는 약간 비합리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안 하고 카톡이나 말로 했을 때는 좀 쉽게 해제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약 성립에 있어서 불안전한 계약들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뭐- 했을 때는. 이 세상 상속은요? 예? 상속. 상속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카톡으로 그건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건 유언이에요, 사실. 유언은 네. 굉장히 엄격해요. 한 엄청 4개인가 5가지 5개요, 경우가 5개. 있는데 네.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 잔혹 공비구라고요. 이제 두 문자를 저는 맞다, 수험 맞다. 강의를 두 하니까 문자. 네.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네. 그다음에 녹음 증서, 어. 그다음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상속 이런 거는 네. 유언. 그건 유언. 집 계약 끝날 때 의사 표시를 하잖아요. 더 살겠다. 아, 안 전세 살겠다. 계약. 네. 좀 이따 나오는 거긴 해요. 미안해요. 좀 그래서 이따 그 상속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예전에 했는데 그때 카톡이 있던 시절인데 네. 상속재산 분할 좀 짧게 얘기할게요. 그 상속인들이 뭐 만약에 3남매다 하면 뭐 배우자 없다 치고 네. 걔들이 전부 모여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방에 응. 내 자녀 3명이 있어. 그래서 초대하고 유언을 그렇지. 한다. 아니 이게 지금 참 유언이랑 상속 상속재산 분할. 헷갈리는데 상속, 예.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거고 네, 네. 상속은 죽은 돌아가시고 거예요 이미. 나서. 그래서 본인 예를 들면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식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네.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셋이 상속인데 원래는 3분의 1씩이지만 오케이. 분할 협의가 뭐냐면 집은 누나가 갖고 자동차는 둘째가 갖고 이거를 자기들끼리 완벽하게 협의를 하면 계약이 끝나버려요.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전원이 들어와야 되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게 소송을 해서 한번 이긴 적이 있는데 문자 단체방도 아니고 네. 문자를 큰 언니가 둘째한테 보내고 뭐 둘째가 셋째한테 보내고 셋째도 그 셋이 다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큰 그렇게 언니가 병든 어머님 돌아가시 전에 간호를 수년간 해서 그래 언니가 이거 다 가져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동생들이 변심해가지고 싫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큰 언니 입장에서 했을 때 이미 문자로 상속재산 분할비가 성립했다 했는데 그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런 예시를 들자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 그래요. 그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모두가 모여야 되는 계약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네. 전달이 되거나 그죠. 뭐, 네, 근데 제가 순차 전달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네. 단체방에서 얘기를 하면 더더군다나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단체방은 난 안 읽었는데 뭐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숫자 다 지워지면 지워졌는데 그거 우리 아들이 그냥 만진 건데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애매하네. 의사표시는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의사 표시가 드러나겠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응, 뭐, 이응. 네, 형님 알았어요. 뭐, 예. 박수. 그렇죠. 박수. 그 얘기로 일단은 근데 카톡 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분쟁이 많이 생기진 않겠죠. 지금 대부분 상속 같은 건 서류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카톡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러다가 뭐 못 갑자기 모이니까 누가 그러지 않을까?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딴소리 해가지고 서면을 만들 시간이 없었으면 그게 어.
왜냐면 이게 모이기 돌아가시고 쉽지 않아. 나서 장례식장 이제 모이잖아요. 막날에 네.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대충 쓰는데 나중에 이제 그중 하나가 마음이 틀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문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장례식장에 사는데 이제 5명인데 한 명이 없었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없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 종이에는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재반 상황에 뭐 밝혀지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서면에 안 드러나. 서면에 안 들어가니까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예전에 이미 카톡할 때 얘기 끝난 거 아니야? 해서 그쵸. 제가 실제 하는 사건도요. 카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 카톡이 너무 중요해졌다. 네. 더군다나 문자에서 이건 약간 대화 개념 그리고 다중 대화 개념으로 바뀌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네, 다음 거는 증거로서의 효력. 네. 이 파트 한번 볼까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거죠. 카톡이 증거가 되는데 네, 그렇죠. 지가 지 입으로 보낸 거면 다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도 막 다양한 범죄에서 증거로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카톡방 사건 보면 음, 그걸로 해서 다 결국 기초해서 그렇죠. 기초한 카톡방 거니까. 가지고 그러면은 친구가 보냈으면요? 친구가 보냈어. 내 핸드폰으로. 아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음란물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 친구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음. 내 계정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 뭔지에 따라 다르죠. 뭐 음란물이다. 근데 음란물이다. 뭐. 음란물은 보낸 사람만 처벌을 받죠. 근데 그거를 알 입증을 수가 해야지. 없어. 입증이 나는 친구를 쉽지 족쳐야죠. 않잖아. 다운받아서 말든지 뭐 말든지.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뒤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선재가 오늘 뒤를 잘 안 보고 왔나 봐요. 네. 요즘 늦게 업로드 해가지고. 뒤에 얘기를.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많은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성범죄 같은 데서 매우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네. 몇 번 다뤘죠. 그쵸, 카톡방 그쵸. 사건처럼 카톡이 예. 결정적인 경우가 많았죠. 네. 그리고 삭제되면 복원 되는가? 이 부분, 일단은 그러니까 각종 사건에서 핸드폰을 뭐 저 용광로나 뭐 우주 밖으로 던지지 않는 한, 용광로. 야, 용광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 용광로.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는 한, 포스텍 이후로 이게 원본 핸드폰 자체가 있으면 포렌식으로 거의 살려내더라고요. 카톡을요? 예, 네. 카톡 다 살려내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한 그 뭐지 디가우징인가 네. 그 자기장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찾기 힘들겠죠. 그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같은 걸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이거 뭐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끌려서 산 그런 병따개 이모 마그넷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니죠. 그건 한 100개 붙여놔도 좀 어려울 것 근데 같고. 이게 약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제가 이런 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변호사가 하기 좀 그런데 이 용량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네네. 근데 내가 문제된 걸 다 지워. 그 다음에 내 용량을 계속 채워. 꽉 채워. 아, 컴퓨터 하드에 대해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꽉 채우면 복원이 안 된다. 아니 나도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내가 지금 확인 안 된 지식을 말해서 미안해요. 카톡 말고 이전에 뭐 기업 수사할 때 뭐 특수부 검사들한테 들어보면 네. 기업에서 하드를 꽉 채웠다가 지우고 꽉 채웠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을 그러면 안 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어렵다고 했지. 어렵다. 네, 어렵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복구가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그래도 복구하는 복구가 경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리고 카톡은 오게 확률적인 문제네. 카톡 오게 불가능한 게 카톡이 남는다는 거는 서버에 남는 아닌가 내 휴대폰에 남는 거. 휴대폰에 남는 거. 포렌식이니까. 서버는 지우니까. 그러네. 서버는 카카오 그러면은 네. 뭐 카톡방 나가고 이런 거 소용이 없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없죠. 아 진짜? 만약에 우리 나만 나간 거지. 4명 단톡방에서 누가 범죄를 했어. 그리고 다 나갔는데 나 혼자 안 나가고 남아있으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너 맨날 혼자 남아 있지. 쓸쓸히 남아있어. 혼방. 이번에 정준영 사건에서 그런 사람이 식이었잖아요. 있었던 거지. 그치. 네. 아 근데 아까 선우가 얘기한 PDF 같은 것도 네. 만약에 내가 잘 급하면은 진짜 포렌식 업체 같은 사설 업체에서 네. 살릴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PDF를 딱 보내는데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 그러면 핸드폰에 남잖아요.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남지. 그치. 네. 안 받으면 안 남나?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남지. 카카오 서버에 있는 건데 카카오 그거는 서버에 날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네. 그러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긴 게 PDF는 보려면 다운 받아야 되고 네. 사진은 보기만 하고 다운 안 받을 수도 있죠. 맞아. 맞아. 이런 것도 되게 그치. 크리티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기만 하고 다운로드 오늘 안 받을 수 재밌는데? 있죠.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 걸 다 나가거든요. 카톡방에서 아,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카톡방은 웬만하면 다 나가고 용량 때문도 있지만 다 지우고 단체방도 다 지우고 개인톡은 무조건 나가요. 다. 개인톡을 나가버린다고? 개인톡을 1대1을? 왜 나가요? 네, 그냥 왜요? 그냥 싫어요. 누가 보는 게. 그럼 나는 선재랑 개인톡 나누는 게 추억이 없어진 거네? 없어요. 난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 나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나 증거 자료 가지고 있어, 선재야. 혹시 어떻게 될지 뭐 그래, 모든 혹시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몰라서. 그것보다는 누가 내가 핸드폰 빌려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는 게 싫어서. 아. 그게 싫어요. 네가 뭐 죄 많은 삶을 살고 그런 건 아니지. 제3자가 내 핸드폰을 김선재 보는 아나운서님 뭐 잃어버렸다 이랬을 이런 건 때. 제 성격인 것 같아. 자기 싫어서. 캐릭터가 자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네. 성격이니까. 근데 가끔은 다 지워서 되게 난처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데 너무 다 지워가지고. 나는 심지어 휴대폰을 바꿔도 대화 복원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그대로 옮겨놔요. 저도 그대로 가져가요. 아, 나는 진짜? 3년 전 대화까지 다 있어. 그래서 좀 카카오톡 지금 보면 카카오톡 앱 용량만 지금 15기가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휴대폰 바꿀 때마다 그 정도면 카톡 노예 아닙니까? 가져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기가는 진짜 많다. 아 나도 그 정도. 네. 저는 보시면 많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어플도 첨부 몇 개 없다. 이게 다야. 그런 거 용량 아. 어플도 이게 다야. 저 카메라에 좀 그러네. 보여주세요. 안 돼요. 어떤 네. 어플인지. 예. 네. 다음 넘어갈게요. 나 네. 이거 다 엎을 예. 거야. 의사 죄송합니다. 표시 도달 효력. 예, 그 카톡으로 우리 알리면 알린 건가? 아까 선재가 물어봤잖아요. 계약 계약, 얼마 안 남았을 때 갱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문자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네. 전세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쵸. 계약 기간 끝나갈 때 더 살게요. 뭐 이렇게 네. 카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계약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형식 제한이 법에 없는 이상 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상대방이 답은 있어야 되겠죠. 답이 없으면 나 안 읽었는데 못 봤는데. 뭐 일이 없어도 우리 애가 휴대폰 가지고 놀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서 분쟁을 안 만들려면 상대방 답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그 날짜에 그걸 보냈고 저 사람이 받았다는 걸 우체국도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공증 비슷하게. 네, 그런 네, 개념이구나.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카톡은 확정일자가 아니죠. 그래서 네. 확정일자가 되는 게 보통 내용 증명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뭐 법원에 들고 가서 법원 서기한테 뭐 5,000원인가 주고 도장을 받아요. 네. 오늘 날짜가 맞죠? 이러고 찍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권리 구제에는 훨씬 좋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전세 살아서 그런가? 만약에 더 살게요 하고 예, 알았어요. 집주인이 왔어. 카톡. 여기서 뭐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더 해야 돼요? 뭐 괜찮죠. 근데 계약, 이제 뭐 그냥 계약날 만나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종료 뭐 상가랑 건물 주택은 좀 다른데 제가 그냥 뭉뚱한 설명하면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이거 계약 갱신 안 할 겁니다. 혹은 차임 올릴 예. 건데 예. 이거를 임대인이 안 보내면 예. 묵시로 자동으로 갱신이 아, 되고요. 자동 연장. 예.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최단 기간이 자동 보장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뭘 할 건 없고 오히려 임차인은 자기가 나갈 거면 미리 조금 얘기를 해야 해줘야 좀 뭐 3개월인가 그래요. 주택은 예.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묵시 갱신됐을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니 근데 원래 날짜에 끝나는 거면 그러면 별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말을 좀 하긴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면요. 카톡과 명예훼손, 모욕. 네, 이거는 저희가 화재 판결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 네. 같은데 네. 이 당연히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원래 형법에 있거든요. 형법에 이제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실을 적시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니고 뭐 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우리 되게 맨날 배우잖아. 그 교과서에 있는 똥꼬다리가. 똥꼬다리라는 욕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똥꼬다리라. 여기서 했어요 예전에. 똥꼬다리?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아니 판례 있어요. 똥꼬 다리죠. 똥꼬다리 같은 놈아. 똥꼬 다리죠. 근데 붙였었는데 하여튼 붙였어가지고 똥꼬다리. 똥꼬 다리 아니야. 똥꼬 다리야. 똥꼬다리. 똥꼬다리. 어떻게 읽든 더러운 건 마찬가지인 내가 것 더러운 같고요. 거야. 모욕죄가 성립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적시가 아니고 그냥 왜냐면- 모욕을 하는 왜냐면 사실 거예요. 적시가 아닌 게 똥꼬의 다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지 법정 마세요. 설명을 하는 사실이 거예요. 아니지. 할 그냥 얘기 모욕이지. 있다잖아요. 네. 아 근데 참신하다. 똥꼬다리. 네. 아니 그게 60년인가 70년대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런 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근데 네, 뭐 앞으로 맞아. 많이 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지 모르니까 모욕적이지 않을 것 같아. 귀여운데? 요새 세대는 모를 수 있죠. 그냥 귀엽게 말했어요. 이 똥꼬다리야. 이러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형법에 있는데 카톡이나 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정보통신망 그 뭐지 그 법률이 있어요. 정통법이라고 해요. 정통망법. 네. 정통망법에 따라서 이용 촉진 별도로 정보야. 처벌을 받거든요. 그쵸. 예, 예. 거기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세죠. 네. 세다. 예. 세거든요. 여기서 뭐 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원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해야 범죄가 되는데 카톡이 아니어도 한 명에게만 심지어 우리 파리 중에는 귓속말로 해도 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귓속말로 해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내가 김학휘 귀에 대고 김선재에 대한 명예훼손을
뭐 김선재 아나운서는 막 남자친구가 많아, 막 이런 명예훼손 좋은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아닌데요? 본인이 바라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나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남친이 많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문낼 수 있잖아요. 네. 기막히가. 그러면은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카톡은 어떨까? 이거 우리가 법에서 전파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전파 가능성이 더 뛰어나겠죠. 그렇죠. 뛰어나지. 마치 우리가 언론 기사가 나왔을 때 전파 가능성이 큰 것처럼. 그래서 더 범죄가. 근데 이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김학기 기자랑 김선재 아나운서 서로 친한 사이야. 네. 실제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친해서 우리 친하거든요. 가족이다. 그래서 배우자. 한번 여기 그 정 변호사님이 김선재 아나운서 디스를 김학기 기자한테 하더라도 네. 그치. 김학기 기자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만 그 김선재 아나운서님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오히려 그러면 화를 버럭낼 수도 있어. 그러면 왜 선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 감사하네. 그러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안 돼. 아. 그럼 나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들은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게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으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실제 사건 중에 시어머니인가 와가지고 장모랑 뭐 그 처제랑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 당신 딸이 말이야. 뭐 이보 시커먼 그치. 놈이랑 돌아다녀 이런 식으로 욕을 했는데 시커먼 놈. 그 기억나지? 판례가 있어. 난 밤만 되면 시커먼 놈과 돌아다닌다라는 욕을 했잖아. 근데 그 처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인데 네. 그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유명한 근데 판결. 이웃집 여자가 한 명이 앉아 있었던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가 만약 통반장 아줌마다. 그만해 임마. 미용실 아주머니다 이러면 엄청 전파될 수 엄청난 있다. 전파 가능성이 지금 있는 미용실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면- 미용실이 전파 가능성의 끝이죠. 거지. 사실 끝판왕이죠. 왜냐면 동네 거기 미용실, 동네 저희 미용실. 저희 사랑방이잖아요. 손님 중에. 사실. 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머리를 하잖아요. 10분만 더 해요. 근데 네.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 네. 6시간씩 파마를 해. 진짜. 모든 얘기를 다 신기하지. 모든 얘기를 파마 다 시간이 듣겠구나. 너무 길어. 그럼 너무 얘기밖에 신비로운 할게 거야. 근데 거기 있으면서 듣는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죠? 너도 뭐 헤어롤 있을 같은 거 법하지. 그루프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듣는 거야? 저도 좀 듣다 보면 너무 재밌던데.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카톡방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내가 김학희한테 개인 카톡으로 욕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제 정통법상.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화판 중에 네. 1대1 카톡방에서도 명예훼손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욕이 조금 애매할 수는 모욕이었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어서 사이버 모욕죄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는 자, 그럼 카톡과 성범죄로. 예. 넘어갑시다. 네. 카톡과 성범죄. 사실 제일 할 말이 많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있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준영 씨랑 이킴 씨 뭐 등등 있어서 일단 카톡에서 성범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네. 뭐 그때 그 질문을 청취자 사연을 이제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면 네. 단체 카톡방에 누가 뭐 음란 사진을 올렸을 때 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처벌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네. 그때 대답은 아무튼 전파만 안 하면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정통망법의 유통. 유통. 그러니까, 올린 사람이 문제고 내가 이걸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범죄는 네네,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음란한 사진 한 건인 걸로 지금은 언론에 일단 보도는 됐죠. 네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이킴 씨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선우이가 만든 대본에는 잘생긴 녀석이 이런 짓 하니까 더 짜증 나는데 엄벌하죠.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네가 적었잖아. 이거 내가 적은 거 아니잖아. 또 다른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저기도 잘생겼으면서 왜 그래? 어쨌든 이 정통망 지금 정준영이 씨가 뭐 무죄 추정이지만 유심되는 범죄가 좀 극악무도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친하고 이 방에 있었기 때문에 로이킴 뭐 숲도 없애고 예. 뭐 봤어요. 또 미국 대학에서 퇴출 운동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이킴 씨가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드러난 게 누가 몰카를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란한 사진? 인터넷에 떠도는 기성 약간 뭐, 예. 야한 나도. 사진, 음. 사진이었던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좀 섹시한 사진 아니면 뭐 노출 나체 사진이라든지 약간 포르노 같은 사진, 뭐 뭔지 모르지만 네, 뭔지 모르고. 그거를 친구들 방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뭡니까 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돼 있긴 한데 사실 이게 한 건이라면 이거는 저는 좀 처벌 기소유예에 나올 사건이에요. 친구들끼리 있는 방에다가 야한 사진 올렸다. 그거를
근데 되게- 막 이런 성폭행이나 이런 거 증거들이 막 올라오는 카톡방에서 그걸 방관했어도 뭐 아직 그러니까 방관한 그건 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건 좀 별개 궁금해요. 문제죠. 그건 이제 다 따로 논의할 수 있는데 이 행위만 놓고 보면 이거 처벌 안 해요. 근데 근데 이 범죄 규정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선재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 선재한테 야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음. 그럼 이게 기분 원래는 나쁘겠다. 이게 처벌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희롱이거든요. 그 와서 막 내 모니터 좀 봐봐 뭐 이런 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셀카 보낸 것도 처벌할 수 있어요? 나 너무 싫은데? 얘기 들었어. 그 상체 뭐 이렇게 벗은 사진. 아니야 뭐 벗은 보내- 사진 아니고 입고 있는데 싫었어. 아 그래요? 아, 약간 핑크색 쫄티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지 않고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 거울 셀카 이런 거 보내. 그거는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얼굴이 음란하게 생기기 전에는 처벌이 안 아, 되고요. 살색 쫄티 뭐 이런 거.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싫은 약간 패션이었어. 스토킹 같다. 근데 뭐 상체 벗은 것도 제가 볼 때 음란하지 않아서 처벌은 안 되는데 그냥 야한 사진을 보내면 성희롱인데 좀 나쁜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이 규정이 생김으로써 그런 놈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친구들끼리 그냥 음란한 사진을 보는 거에 대한 서로 간에 뭐 묵인 거부감 없이 뭐 좀 여자들끼리도 다르네. 올릴 수 있는 거고 남자들끼리도 있으면서 야한 사진을 올렸다, 야동을 올렸다. 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처벌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준영이랑 묶여서 너무 좀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정준영 팬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할 이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1대 100 정도? 둘 다 네. 범죄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난 거의 무단횡단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야한 규정- 사진 보는 거 정도. 지금- 다 성인인데 뭐. 그 지금 정 변호사님 규정을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헷갈릴 네. 수 한번 있는데 정리해 주세요. 아,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이제 특례법이 있는데 이건 다른 법이죠. 그죠? 예. 네. 성폭력 범죄에 관한 이제 특례법 14조에 보면은 그 카메라나 이런 거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 그러니까 정준영 씨가 그런 걸로 지금 된 거 네. 아닌가요? 100%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촬영 대상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네. 몸 찍는지를. 그게 이제 14조 1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배포를 한 거야. 그게 바로 카톡방. 카톡방에 배포를 하면은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러니까 남이 찍은 몰카를 배포해도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준영 씨는 두 개 다 걸리는 거야. 자기가 촬영도 했고 자기 촬영한 거를 배포도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걸리는 거야. 또 하나만 덧붙이면 네. 몰카가 아니었어. 몰카가 둘이 아니었어. 합의하고 찍었어. 예를 들어서. 합의해서 우리 성관계를 찍었어. 남기자. 근데 네. 유포하란 말은 안 했거든. 그치. 근데 유포한 경우도 확실하게 처벌한다고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또 최근에. 그게 바로 이제 14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로이킴이 배포를 했으면 로이킴도 성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랬다면. 로이킴이 정준영이 보냈어. 근데 이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마디로 그랬거나. 몰래 찍은 영상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다른 방에 전파를 하면은 그건 똑같으면 돼요. 이게 똑같은 성폭력 거죠. 처벌에 관한 네. 특례법 14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되는 그러면 거죠. 로이킴 숲을 다 불태워야죠. 지금 만약에. 로이킴이 정확하게 어떤 화공으로. 혐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네, 거는 그냥 언론 보도만 보면 음란한 사진을 한마나 전송한 건데 네, 그거는 네. 저는 기소유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음란물이 촬영 대상자 한마디로 이제 몰카 말고 네. 그냥 기성 야동.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찍어서 파는 거. 그러니까 제작물. 그런 상업적 네, 제작물이다 네, 이러면은 제작물, 네. 아까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한테 그 모니터 막 보여주는 이런 것처럼 이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그렇죠. 이거는 2년 이하야. 이건 약간 낮은 거죠. 5년보다 낮은 네, 2년 네. 이하 징역. 이거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있습니다. 찍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맙시다. 이게 한마디 이건 기성 야동을 남한테 한번 네. 회사 뭐 밑에 있는 직원한테 그 보내고 이거 뭐지? 자기 그런 이거 사람 꼭 있어. 그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보내는 그런 사람 아. 이건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근데 거야. 또- 불쾌함을 느꼈어 내가. 네. 구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딱 얘기한 거는 성범죄예요. 성범죄. 네. 이건 구성 요건이 뭐냐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자기나 누군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엄격한 범죄라서 네. 그냥 친구들끼리 야 이거 나 야한 사진 봤는데 이거 죽이지 않냐? 그래서 어이 죽이는데 이렇게 주고받은 건 성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고 이거 네. 제가 아까 먼저 무슨 말해버린 말인지, 네. 정통망법이 되니까 더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처벌하지 말자라고 기소유예 정도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한 건 이거고요. 정통망법이고 네, 맞아. 방금 선욱이가 얘기한 거는 저 사람에게 성적 혐오감을 뭐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낸 거니까 요거는 성범죄죠. 요건 이건 당연히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정 만약-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음란한 영상을 자기 친구들끼리 그냥 공유를 해도 이걸로 처벌할 수 있거든. 그 지금 현행법으로는 되는 거잖아요. 현행법 돼. 심지어 가능해. 예. 어떤 명작 중에 야한 장면만 편집해서 보내도 현행법은 처벌이 되니까 네, 이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기소유예를 해요 원래.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나 이런 거는 책임져야 되겠죠. 네. 남의 영상물을 따로. 했던 건 그죠. 그건 뭐 별개고. 카톡방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처럼 최대한 말을 안 하면 박수도 안 치고. 나 진짜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재 말처럼. 안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약간 제 성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예를 들면 술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는 녹음하지 않는 이상 휘발성이 있잖아요. 근데 카톡은 누가 봐도 워딩이나 사진이 남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불편해요, 그냥. 그 예를 들면은 애인이랑 대화할 때도 좀 불편해요. 이 증거가 남는 다 게, 남으니까 대화가 남고 이런 것도. 네. 과거 역사가 근데 이제 뭐 나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성향이 근데 이 말도 맞아서 네. 가끔 이제 선제 이런 말들이 나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향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근데 난 약간 그쵸. 선재한테 별로 그걸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약간 벽을 느끼긴 하죠. 좀 터놓고 얘기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는 말은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막 하잖아요. 막. 남는 걸 좀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누구 욕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선재한테 카톡으로 카톡에- 누구 욕을 했더니 별로 호응을 안 해주더라고. 박수 짝짝짝 김학휘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토닥토닥 다 이런. 남으니까. 네. 좀 마지막 챕터인가요? 카톡과 사생활? 네. 여기에 정혜석 정혜석 변호사님이 배우자 카톡 몰래 보기도 범죄? 라고 했었죠. 비밀 침해죄라 그래서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도화 문서 이렇게만 돼 있긴 해요. 왜냐면 이 법을 만들 때는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요러다가 이제 뒤에 좀 편지. 도화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고래는 그림에 뭘 담은 거야. 왜 이렇게 그림이 그 도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를 해킹을 해서 예. 그 내용을 알면 범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비밀번호를 자기가 알게 돼서 배우자 카톡 패턴 있잖아요. 패턴을 패턴을 외워가지고 자는데 손 찍어서. 그치. 그건 좀 무서워. 무서운데? 자는데 너 좀 있으면 MG 자르겠다. 아이폰. 와 이거 나 상상도 못했어. MG 알아요? MG? 몰라. 그 영화 뭐니 그 주순정 나오고 그 김윤석이 MG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 엄청나. 엄지를 MG라고 하죠. 네 MG 하나 잘라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MG 자르겠어 지금. 어쨌든 여튼 안 되나요? 그것도 자 봐봐요. 이걸 처벌하려면 두 가지예요. 개봉 까거나 기술적 수단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선재가 말한 거나 이런 건 다 여기 해당 안 해서 범죄는 안 돼요. 어디 해당 안 돼? 기술적 기술적 수단이. 기술적 수단이 아닌 거죠. 아, 최첨단이 엄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 지문을 잤는데 떠내서 그 무슨 미션 임퍼서블에 나온 것처럼 코팅해가지고. 실리콘으로 막, 빰빰빰빰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단순히 손을 갖다가 그냥 찍으면 그러니까 배우자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제 어디 뭐 업체에 맡겨가지고 해킹을 하는 디지털 거야. 포렌식. 그러니까 디지털 그렇게 포렌식. 하면은 이제 되는데 네. 옆에서 패턴 이게 푸는 거 보고 그치. 아니면 몰래 이렇게 웃긴 게 하면은 저 요즘 괜찮아. 얼굴 인식이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불 켜고 얼굴에 이렇게 가끔 제 딸이 요즘에 내 휴대폰을 게임하려고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자꾸 제 얼굴에 이걸 갖고 와요. 요런 거는 다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기술적 수단이 아니니까. 네. 제 딸 나이 치고는 되게 기술적인 거긴 한데 그러게요. 따님 성인 몇 살이시죠, 입장에서. 지금? 근데 저 그것도 봤어요. 저도 갔죠. 1학년입니다. 인터넷에서 그거 봤어요. 블랙박스에 네. 를 듣게 됐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욕을 한 거야. 아,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기 친구한테 뭐 이게 바람 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그걸 들었거나 알아낸 사람이 범죄는 전혀 되지 않는 기술적 거죠. 수단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뭐 배우자도 그럴 수 있지만 배우자는 아닌데 내가 김학휘 휴대폰을 그냥 몰래 비번을 알아가지고 봐가지고 막 읽어봤어. 그러면 민사상 뭐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뭐 위자료, 뭐 300, 400 이 정도를 받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핸드폰을 보지 마시다.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완벽한 타인인가? 예. 제발.
진짜. 저는 재밌었는데. 그 영화. 완벽한 타임.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잖아요. 안 열어야 돼요, 그거는. 네, 열지 말아야지. 열지 말자. 난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기 4명 다 똑같네. 저는 근데 안에 나도 그러면 나는 싫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깨보기 위해서 지금 방송은 끝나지만 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각자 휴대폰을 다 공개하고 싫어. 완벽한 타임. 저 없어요. 근데 저는 보여줄 게 진짜 없어요. 전화가 오면 보시다시피. 스피커폰으로 받고 그 영화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해가지고 깨진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저는 따라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 핸드폰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남자친구가. 보자. 그러니까 앨범 정도는 우리가 사진 막 찍고 같이 보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열고 보겠다라는 사람이랑은 이별을 합니다. 사귀고 있다가 이별할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렇게는 지금 못 만날 약간 것 같아. 뉘앙스가 그래서 이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별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았나요? 보통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카톡을 비번을 거세요, 다들?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휴대폰도 비번을 절대 안 걸어요. 아, 빨리 하려고. 얼굴이 그 잃어버리면 시간당해서요. 어떡해요? 패턴은 저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저 비밀이 없어서. 근데 패턴은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데 이거 왜 했냐면 노트로 라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거 카드. 페이를 되게 예. 많이 쓰는데 이 페이를 쓰는 사람은 비번을 안 걸면 못 쓰게 바뀌었어요 정책이. 패턴을. 그래서 뭐 억지로 이거는. 건 건데 그나마 얼굴 인식이 좀 편해요. 그냥 이렇게 저는 가지고 꽁꽁 가면. 숨겨놓습니다. 저는 다 열려 있어요 휴대폰. 카톡은 없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니까 뭐 필요 없죠. 굳이. 그렇죠. 언제 카톡 한번 같이. 그리고 저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막 성격인 것 같은데 누가 뭐 앨범 좀 구경하자 이러면은 미리 보고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고 자 이렇게. 약간 성격이 다르다. 네. 나는 진짜 꺼리낌 없긴 하거든요. 그럼 봐요 우리. 이거 진짜 아무것도 봅시다. 없는데. 근데 궁금하지 않잖아. 근데 선재랑 달리 네, 나는 너나 나 같은 궁금하잖아. 사람은 네. 사람들이 안물, 별로 안구. 보려고 하는 거가 이게 안물, 없어요. 안구이야. 우리는 안물, 한국이라. 좀 별로 안 궁금해. 숨겨내. 이렇게 그냥 길에 이렇게 열어놔도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냥 중국에 팔아버리겠지. 얘는 누구야? 이러면서. 예. 아무튼 오늘 카톡에 대해서 네. 이것저것 법적 쟁점 이런 걸 알아봤는데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뭐 특정 브랜드로 해서 좀 그런데 우리 카톡뿐만 아니라 요즘 그거 틱톡. 없나요? 틱톡. 아니 이게 텔레그램. 메신저라고 하면 텔레그램. 뭐 다른 데도 다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 그다음에 텔레그램 있고 아니 그거 뭐 요즘에 안 라인, 하나? 네이버 뭐. 라인 요즘에 좀 안 쓰나? 라인도 잘 있죠. 안 쓰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드라마에 몇 번 나오더니. 텔레그램도 있고 네. 뭐 예. 어쨌든 다 비슷한 비슷한 거잖아요. 맥락이죠. 맥락은. 네. 예. 그렇죠. 맥락 비슷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 제목을 하나씩 제안해 주신 게 어때요? 아, 그것도 좋네요. 뭐 쉽게 생각하면 어려우시구나. 카톡의 모든 것인데 너무 그건 좀 식상하잖아요. 식상하잖아요. 네. 우리 모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명예훼손의 모든 것. 뭐예요 모든 거. 모욕의 모든 것. 정 변호사님의 모든 거. 제목 하나씩 제안합시다. 뭐 있을까요? 없으면 뭐 마무리할 겁니다. 사귀자는 말을 카톡으로 하면 유효일까 무효일까 아, 그래. 그렇게 어그로 끄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없어 그 내용은. 어울 확 있네. 그러니까 어때요? 카톡으로 한 이별 통보 유효할까 무효일까? 사실 그런 내용 없잖아. 야,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낚시인데. 근데 정준영 이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어그로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준영, 로이킴 누가 잘못인가? 아니 농담이고요. 노이킴스 불타야 되는 만. 아니, 로이킴 숲 푸르게 푸르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저 있어요. 아, 제안. 선재가 안 하면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좋아. 그냥. 내 아내의 카톡을 열어보았다. 무서운데. 근데 영화 제목으로는 좀 좋네. 내 남편의 카톡을 열어보았다. 하세요 골라서. 알겠습니다. 네, 아내와 아무거나 남편 쓰세요. 중에 뭘로 하지? 남편. 내 안에 내 카톡, 애인의. 내 안에 카톡 내 열어보니 애인의. 헉. 예? 내 안에 카톡 뒤태가 헉. 이 너무 그냥 한 거야. 맨날 광고가 맨날 그거잖아 기사가. 무슨 디테일. 그다음에 무지 디테 이렇게. 스포츠 땡땡 이런 건 다 그거잖아 기사. 그렇죠. 땡땡 뭐 스포츠. 제가 나온 것 중에 잘 쓰겠습니다. 나온 것 중에 없는 것 같아 임마. 네. 새로 만드세요. 내 애인의 카톡을 열어보았다. 응. 그것도 좋고 나 그 지난번에 그게 좋았거든요. 정준영의 카톡을 몰래 열어보면 진짜 섞은 거야 억울하다. 섞은 거. 그죠? 진짜 억울하다. 뭐가 좋았다고요? 뭐 그 제가 제목 제안 하나 해줬죠. 혐오 표현과 무례한 표현은 다르다. 네. 뭐.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어떤 컨셉. 세레모니.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 예. 하나씩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 김선욱 변호사 카톡 대공개 뭐 이런 거. 지금 지워야겠다. 김선욱 김선재로 변호사. 해야. 용광로에 김선욱 변호사 카톡 비밀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렇지. 아, 아니면은 김선욱 휴대폰을 용광로에 던진 사연은 뭐 이런 거. 괜찮다. 괜찮다.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제목만 한 5분 더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만합시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